네, 목소리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좀 이따 사람들 좀 들어오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지는 그 한 7시 하려고 하는데 워낙 우리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엄 변호사님이 질문 사항이 많아가지고 질문 사항을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겸사겸사 또 나머지까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엄 변호사님이 신탁법 책까지 갖고 와서 강의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신탁법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기초 강의를 했고 이제 이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실전 신탁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전 신탁은 또 기초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보면 기초 과정이 있고 실전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처음 봤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그거는 왜냐면 옛날 강의 들었을 때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신탁하는 걸 처음 봤다 라고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엄 변호사님 얘기하는 것은 법의 기초에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부 강의를 한 거고 실제 또 신탁법에 진행되는 것은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되는 것이고 개인한테 신탁되는 걸 처음 봤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본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처음 본 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탁할 무렵에는 우리 엄 변호사님은 그냥 접견 변호사로 저희가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긴밀히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신탁에서 있었던 거, 그 회장님도 신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신탁 자체인 거에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는 제가 1월 23일 날 뵀을 때는 회장님께서 늘 신앙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대단히 진시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려서 신탁을 받았던 것이고 신탁은 상당히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엄 변호사님도 신탁을 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마 제 이전에 먼저 신탁을 그러니까 그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신탁을 이렇게 받고 싶어 했을 것인데 회장님이 엄 변호사에게 신탁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신탁의 기초 강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실전 신탁 실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탁의 실무는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운전도 우리가 이론만 운전을 해갖고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보다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서 국제성에 조사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주 타깃이 FSD예요. FSD. 왜 법적으로 문제냐고 우리 직원들이 물어봤어요. 엄 변호사에게 그 본사 직원들이 엄 변호사님은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FSD로 가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좀 도장을 찍어서 좀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지금 그 FSD에서 물건 납품한 행위 또 거기에 세금 낸 행위 거기서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전체 이게 휴스템의 시더스 몰의 운영 주체를 전부 다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 여러분 걸라고 했고 회장님 늘 그렇게 공지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사람들은 시더스 몰의 운영 주체가 휴스템 법인을 알고 있었고 그 수익을 가지고 여기 회원들에게 그 캐시를 나눠준다든가 현금 인출이라든가 8대2 법칙에서 쇼핑을 나눠주는 걸 알았는데 실제로 계약 관계를 봤더니 FST라고 하는 전혀 법인 그 별개의 법인에서 수익의 50%를 가져갔는데 가져가는 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수익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일로 보내줘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는 이 행위 자체를 지금 서초서라든가 국세청에서는 위법 행위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의례적 하는 재산은 국채성 사국은 이거는 검찰로 따지면 중앙수사부입니다. 중수부. 여러분들의 피해가 23만 명이라 하고 하다 보니까 나왔기 때문에 의례적 세무조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의례적 세무조사를 국채청 사국에서 하나요. 우리가 의례적인 그 세무조는 서초서에서 합니다. 서초세무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반개 54개 전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의례적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일반적인 수사를 하겠어요. 지금 이 사태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진정이 들어가고 나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됐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FS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 있는 상태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엄 변호사 사인해서 답변을 해주든가 손혜진 씨라 이런 사람들이 문제없다. 뭐 유은혜라든가 뭐 이낙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책임지고 본인이 130만 해도 1300만 해도 넣죠. 책임지겠다. 각서를 쓰고 무조건 변제한다. 써주면 당연히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써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쓰고 있어요. 답변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동문서답을 했더라고요. 뭐가 궁금한지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자, 제가 엄 변호사와 저는 같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탁을 받은 변호사고 엄 변호사는 지금 FST 또 손혜진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1월 23일 날 저한테 유튜브를 하고 외국 법인 휴스템 법인에 있는 모든 자산을 이성희 변호사에 자문받고 조치하라. 그래 주식, 금융, 부동산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월 31일 날 다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 신탁자산권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이성희 변호사님에서 처리 부탁한다라고 회장님이 직접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손팀이 모든 계약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엄 변호사의 기본 개념은 아마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신탁 약정서 그거 하나를 보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거냐면 자익 신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주 그 이제 신탁법에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신탁을 자익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탁자와 수익자가 똑같다. 여러분, 제가 신탁을 한 것이 이상훈 회장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팬덤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인가요? 수익권자는 여러분들이 하는 수익권자, 여러분 선급금을 내신 출자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프로모션 했던 분, 그 다음에 가맹점, 렌트카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수익권자라고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휴스템 법인의 실제 수익의 대부분은 출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익 신탁이라는 이 전제를 이제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등기소에서 신탁을 해주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서는 언론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언론 보도가 크게 났고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일부 가압류가 돼 있고 제주자치경찰청에서 여기다 조사가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이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등기를 안 해주겠죠. 그러나 신탁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마다 다 신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신탁은 누가 걸러야 돼?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문제 있다는 등기소에서 바로 문제 있는지 여부를 걸르는 게 바로 등기소의 역할이에요. 네? 여기 이제 일부 이제 시끄러운 사람들은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특이한 게 아니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왜냐하면 북한하고 비슷해가지고 뭘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하거든요. 남한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 자꾸 숨기냐 이거예요. 지금 숨겨서 될 일이냐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엉터리 이제 뭐 댓글 다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이런 건 빼고 내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종료되었다는데 종료를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종료됐다고 혼자 생각하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법 기초 강의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신탁법 제99조에 의하면 합의에서도 신탁을 종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해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죠. 이거는 위탁자와 이것이 다른 개인적인 나쁜 의도가 없을 때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합의하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위탁자가 신탁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탁의 수익권자가 위탁자 시스템 또는 이상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스템 법인 또는 팬덤 여러분을 위한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탁에서 제일 키워드가 뭐냐면 수익권자예요. 수익권자가 누구냐? 수익권자가 없을 때는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수익권자가 있다는 것은 제3자적 권리가 이해관계이 발생한 것이죠. 조금 있으면 다 설명드릴게요. 궁금한 거 엄밀해서 한 거 다 답할 거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자익신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항에 이런 게 돼 있잖아요.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달리 정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익신탁을 혼자 생각을 한 것이고 달리 정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회장님 늘 그랬잖아요. 이 모든 자산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팬덤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팬덤으로. 팬덤. 근데 여러분들 거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의 대부분이 여러분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자익신탁인지 여부를 제가 이 약정서를 보여드릴게요. 일부. 이 위탁자 이상과 수익자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은 시스템이고 을은 전 법무법인 저로 되어 있어요. 수익자는 시스템그룹의 선수급 납입자, 출자자, 가맹점 채권자, 렌트카 채권 등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 이게 확정이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게 참여 안 했던 사람을 강제로 넣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신탁재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동산 신탁을 하기 입서서는 여러분 수익권자가 지정이 특징을 지금 인적사항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압류는 되고 있고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자로 하지만 요 수익자가 다시 결정되는 경우는 수익자를 변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탁 역시 모든 신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변경되는 것이다. 즉 따라서 여기서는 자익 신탁이 아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익 신탁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수익권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별도 99조 사항에 별도 약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수익권이 배분되는 걸 하는 것이지 회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회장님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욕심이 없었다. 이걸 잘 처리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액면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라서 신탁관리위원회에서의 수익자들 지정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이렇게 환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명의신탁 안 돼. 이런 엉뚱한 소리인데 이건 내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인은 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이거 신탁관리계산위원회에서 같이 잠을 얻고 그래서 이 신탁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팬덤 권익위원회는 그냥 개인적인 자치 모임이고요. 저희가 만드는 거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관리위원회는 저희가 결정해서 논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본사, 단장, 플랫폼장, 또 비대위 여러 쪽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재산은 그 운영하는 시더스 몰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산하의 임차권, 그 다음에 자산, 그 다음에 대여가 많이 나갔어요. 이 처음에 30 몇 개인 줄 알았는데 지금 50 몇 개고 그 다음 더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 회장님이 속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여돼서 하기로 했고 또 팬덤 비대위를 믿지 않았어요. 그 비대위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으로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관리 신탁이냐 처분 신탁이냐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관리 신탁으로 넣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줘야 될 경우는 처분 신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처분 신탁 변경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신탁 재산 중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일부밖에 안 했어요. 뭐 크게 한 건 없고요. 아직 삼성부동산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 그냥 여러분이 문제되는 하남 땅,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하동에 악양에 있는 뭐 빌라인지 뭐 그거 하나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주도 그 압류가 돼서 샀고 그 다음에 뭐 삼성부동산 단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언제요? 서서히 이거는 거의 조금에 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확보되는 게 대해서는 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는 전주에 플랫폼장님이 얘기하신 본부장님이 얘기에 의하면 한 1,000억 정도의 자산이 지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재산관리위원회도 있지만 신탁재산추적위원회가 더 빨리 발족을 해서 그 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뭐 130만 돌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있는 자산을 빨리 확보해서 가져오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신탁재산관리위원회를 한 다음에 신탁재산추적위원회를 또 발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만 했고 그 다음에 이 자체는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는데 법무비는 신탁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이 왜 개인으로 했느냐. 개인은 제약이 없이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법무비는 신탁업에 등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비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뢰해서 법무비를 믿고 한 게 아니에요. 이상호 회장과 제가 믿고 하는 것이지 법무비를 그럼 수백 개 수천 개 법무법인이 있는데 왜 거기를 안 하고 저를 했냐 이거예요. 바로 회장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걸 개인 명의로 한다는 걸 이해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개인 명의로 돼야지 빨리 처리가 되는 거고 법무법인은 신탁하면 등기소에서 신탁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을 했냐, 이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무슨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빨리 해고 주식이나 전부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냥 팬덤들은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싶으면 돼요. FSD도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보이는 대로 가는 거고요. 자기의 그것이 우리가 보면 사기도 우리가 완전히 사기 당할 때까지는 깨지를 못합니다. 누가 또 시끄럽게 하나 보네요. 한번 잠깐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마 FSD 지지자들이 막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하면 그리고 그 선수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찾아서 줘야 되는 거지. 예. 예? 하도 시끄러운 사람들은 제가 빼려고 해서 잠깐만 기다렸어요. 시끄러운 사람. 신풍이 뭐예요, 신풍? 네. 그냥 그쪽이 좋으면 가면 되는 거지. 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 또 돈이 더 많아서 그쪽으로 가시려면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 조금 더 들어보세요. 가능한지.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회방하는. 그래서 제가 엄 변호사는 제가 주식에 지금 회장님 거와 나머지 이사들 걸 해서 9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저희가 앱을 통해서 저기 휴스템의 관리단장, 법률지원단장에서는 면직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이렇게 회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손 팀장도 말을 안 듣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도 여러 차례 하니까 그제서야 이 신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탁 약정 당사자는 휴스템 영농법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장님 이렇게 3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3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 3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엄 변호사 그래 제일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개인하게 신탁 하는 것은 21년 변호사 경험 중 뜻도 보도 못한 경우다. 여러분 등기소에서 뜻도 보도 못한 등기를 신탁을 받아주나요? 더군다나 언론에 시끄러워가지고 제도 같은 경우는 보도가 됐어요. 지금 수사 중이라고 보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개인 신탁이 된다는 걸 신탁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덕순정 아웃 시켜줄게요. 네. 이분들이 이제 힘드신 거죠. 네. 네. 이게 보도 듣도 못한 경우인데 보도 듣도 못한 것을 등기소에서 여러분 보도 듣도 못한 것을 자 무슨 모든 등기소가 다 달라요. 하남에 있는 것은 하남 땅은 하남 등기소에서 해줬어요. 자 여기 악양에 있는 것은 하동 등기소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했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등기소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용인의 스마트 병원 부지는 용인 등기소에 줬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의정부는 의정부 등기소에 해줬어요.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뭘 보도 듣도 못한 등기라는 거예요. 21년 변호사 중에 신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예, 왜 해임은 제가 대주주의 휴스템에 지금 수탁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대표이사를 변경해야 됩니다. 회장님이
이 판결이 나고 나면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미 대주주로서 여러분들은 엄 변호사에 대해서 해임된 걸로 아시고 엄 변호사는 FSD의 이상회장인 개인 또는 손혜진의 개인 변호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여러분 공지에서 보시다시피 왜 본사가 있는데 본사의 앱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왜 또 본사가 있는데 왜 부천에서 숨어서 그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뭐 면직을 저희가 권면하면 조만간 면직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제가 주식을 수탁받았고 그 주식마저도 수탁재산관리위원회에서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강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합의해서 가능하다. 이 기초 강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합의해서 언제든지 하죠. 근데 제가 합의를 하고 싶어도 팬덤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합의를 해줄게요. 그러나 지금 저한테 오는 모든 팬덤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겠어요? 예. 신탁이 종료됐다고 자기 혼자 자칭 해지됐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믿고 그렇게 가시면 돼. 해지됐다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등기소에서 제 권리를 저는 행사하고 있을 겁니다.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들. 근데 뭘 합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약정에 따라간 거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대주주도 일단은 해임했으니까 그냥 어차피 월급도 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끼리 알아서 받아서 가는 거니까,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출금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회장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그거하고 일부 삼성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 변호사는 저하고 뭐 협의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 무슨 법을 상식적으로 합니까?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결혼을 상식적으로 합니까? 사랑해서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팬덤들의 이익에 반하는 신탁인지 회장님 멋대로 하시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는 지금 보니까 지금 FS도 저렇게 많은 돈을 50% 가져간다는 건 지금 용납이 안 되고요. 그건 환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FSD로 지난 20년, 21년, 22년, 23년 4년간 수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그 수익을 여러 팬덤들한테 줘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써버렸다. 그러면 다시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 특허권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기망한 것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약을 모르는 거예요. 상적으로 해봐라. 아니 회장님이 신뢰관계로 형사권 해임했는데 상적으로 말이 된다. 이 말에 답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손혜진과 엄 변호사의 작품이에요. 들어가서 보석이 된다. 이성희 변호사 등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임서를 회장님이 2월 15일, 16일 날 접수를 하긴 했어.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자필 회장님의 편지입니다. 서초소 해임권도 일괄 해임됐다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뭐예요? 기존의 변호사님들이 이미 선정된 지평에 김국일 변호사님과 나영주 변호사가 역할을 하자. 나머지는 이성희 변호사 역할을 분담하고 서포트를 계속한다. 두 번째,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관련 것은 LKB가 주도적으로 하자. 역할, 나머지는 제가 하자.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하는 것이다. 이게 관계가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예? 이게 상식이라는데 그래서 신뢰가 좋고 오해하지 말고 지지부. 이게 2월 22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법인의 변호사로 돼 있고 수탁된
95%의 휴스템의 주식을 수탁자고 수탁자인 내가 나를 어떻게 해임을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해임하라고 해서 해임이 되겠어요? 회장님이 자필 쌓이면 제가 해임 됩니까? 자필 사인 하나면 신탁재산이 바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 변호사는 회장님이 사인만 갖고 모든 게 끝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것도 지시가 누구예요? 우리 소래 씨의 지시인데 소래 씨가 이걸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 제가 2월 20일 관계 나쁘다는 거예요. 해임한 이유가 다 드러났죠?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형사사건에 해임됐다는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뭘 상식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태는 보석에 기각된 걸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회장님을 속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장난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고 있으면 예? 이런 사태를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이 이 3월 3일 딱 그리고 엄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3월 4일자 저 편지를 썼는데 왜 분리하면 저것을 3월 15일, 16일에서야 이제 오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서 자꾸 속이고 뭐 장난치고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회장님이 냉정한 지식, 여러분이 모두 아는 지식은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휴스템의 자산은 여러분의 출자된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더스 여러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시더스 그룹의 팬덤이 섬김이 이상은 바로 이 시더스 팬덤들의 섬김이지 회장님께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했을 때 바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앙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고 회장님은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나는 명의만 가져갔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그 말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회장님 참 욕심이 없구나. 아, 정말 여기서 억울하게 들어오셨구나. 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행을 해서 회장님에서 축복 기도를 해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때 기도할 때는 뭐예요? 시더스의 모든 재산은 여러분의 것이다. 여러분 자산은 특허, 주식, 부동산, 금융 여기엔 당연히 FS도 포함됩니다. 왜냐? FSD의 99.6% 심지어 0.6%도 지인관계니까 100% 주식이 회장님 개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논의했던 것이고 누구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단지 이상은 개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이상은 회장이 단지 이렇게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이지. 예?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했던 1월 23일, 1월 30일까지 너무너무 회장님이 순수하시고 또 저걸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중간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일어난 문제가 바로 대륙에서 보석이 될 수 있다. 그 달콤한 유혹에 고만 회장님께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갑자기 2월 5일인가 6일날 구치소 앞에서 두부를 들고 와서 쇼를 하고 바로 나온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저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사실은 관계냐 아니냐 회장님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록에.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제공해서 실질 거래가 있다. 나는 그걸 입증하고 싶고 그게 바로 LKB가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고 당시 이 대륙 아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 법원의 중심이가 있던 LKB에서 손 변호사가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보석을 하는 프로세스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엄 변호사도 부안해동하고 그래서 이 회장인가 손혜진과의 특수관계가 뭐가 있구나 모종에 바로 무슨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뭐 행동대장 유은혜도 있고 이낙연도 있고 그 뭐 그런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거는 정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천 본부, 부산 본부 폐쇄 가능성이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 절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꼭 보여드릴게요. 제주도 오늘 갔나 보죠? 제주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먼저 뭐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제주도에 있는 본사 오라 이동에 170에 있는 2,400평 땅과 건물이 있어요. 그게 제주 본사라고 하죠. 거기에 1월 16일부터 압류가 한두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수탁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제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출입 금지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천에 계약 명의자가 휴스텐 법인이 돼 있어요. 그 자산도 저희 명의로 신탁될 것이고 또 신탁 안 돼도 제가 95%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탁을 받아서 내보낼 겁니다. 다 일단 폐쇄를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화면이 가려서 안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수탁자 이름이 누구로 돼 있어요? 등기가 2월 19일자로 등기가 된 거예요. 자, 제가 2월 5일날 접수했는데 여기는 무려 14일간 등기가 계류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냐? 바로 이 가압류가 돼 있고 또 제주청에서 조사가 돼 있고 또 제주 언론에 민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 등기소에서는 아주 제일 엄격하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결과 2월 19일자로 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출입한다. 그러면 업무방해 그 다음에 주거 침입죄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폐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저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는지 안 돼. 제가 안 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등기가 제 이름 돼 있으니까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못해요. 왜 그것이 부천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하죠? 건물도 제 명으로 돼 있고 임차권도 이제 제 명으로 신탁되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명이 돼도 제가 멋대로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탁재산 관리를 여러분 단장과 정에 있는 플랫폼장을 저희가 잘 해서 하겠죠. 그러나 하도 시끄러운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끼우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50% 이상 동의를 얻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이 법률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저렇게 시끄럽게 다니고 엄 변호사와 회장님 사인 받아갖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회장님을 잠시 마취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빨 좀 뽑으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좀 가만히 계시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뭐 시위하는 사람도 시위할 만한 하니까 하는데 그것도 비 오면 못하고 뭐 그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되겠어요 시위도? 여러분 이게 제가 뭐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편이 될 수가 없어. 게임이 안 되는데 신다고 저한테 했는데 엄묘사는 그냥 손혜진이 하고 개인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FSD 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지환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이 지환 솔루션에서 얘기 드릴게요. 이 지환을 개발한 데가 주식회사 다스버스라는 회사입니다. 다스버스.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이 다스버스라는 과연 이 다스버스 지원이 FS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버스는 여러분 휴스템 여러분 팬덤 것이고 결국 그 돈으로 어디로 갔냐면 휴스템 그 시더스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가 돼 있는데 거기서 120억 원을 주고 주식을 매입한 겁니다. 바로 이 제3자 법인 다스버스라고 하는 데서 개발했는데 지금 국세청에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스버스에 제가 이제 휴대폰 법인의 그 주주 명부를 가지고 이분한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개입하지 마라. 지금 또 서울구치소에 이제 적견 고만 가라. 안 그러면 당신 공법으로 또 엮인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회장님이 지시라고 엉터리 지시를 하고 있고 가서 사인 받고 이게 이렇게 되겠어요? 예? 기가 막힘 아주 좋은 거 했는데 이렇게 FST가 왜 여기서 하냐고. FST가 휴스템 회사가 아니라며요. 또 왜 거기서 휴스템 거기서 하냐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폐쇄한다. 제가 일단은 이런 분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한번 한 며칠간 폐쇄를 했다가 이 저기 소독도 하고 또 방역도 조치한 후에 또 엉터리 장난친 게 있으면 그걸 다시 한 다음에 재오픈을 다시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비대위가 점거하고 저런 게 기가 막히는 거죠. 예, 각 본부장한테 가고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피캡 공지를 못하자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지는 저희가 본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엄영상 TV로 공지를 하냐고요. 예.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 TV나 뭐 KTN 하면 각별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해서 추후 법적 조치 강행, 각별 주의 요망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그대로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FST로 가거나 엄 변호사 쪽으로 활동하는 분은 제가 면밀하게 관찰해서 추후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를 요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간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원 자체가 지금 제가 다스버스에 지원을 못 쓰게 하도록 조치할 겁니다. 저거는 저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일단 해피캐시를 먼저 한 후에 글로벌 할 때 지원을 하는 거지. 여기도 지금 초등학교도 졸업하는데 지금 대학교 들어가겠다고 해도 되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들어가야지. 지금 해피캐시가 지금 블록체인 된지 안 됐니 이것도 정리도 안 됐는데 바로 대학으로 뛰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준비 다 되었다. 회색을 넘어 과거의 영광. 과거에 무슨 영광이 있었어요? 수익이 없는데.
해외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다. 누가 진출하냐고요? 그 법인도 저한테 다 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다음 얘기가 그 다음에 신탁재산 말소 등기해라. 양형이 강화됐다. 고소하세요. 날 위하네. 엄청나게 저를 위해주네요. 양형이 강화됐으니까 한번 강제입행 면탈로 한번 고소해보세요. 누구 면탈을 고소했다는 것인지. 아니 그 손해진 쪽에서 저를 위해서 아주 좋은 데 해주네요. 강제입행 면탈죄는 안 되니까. 어? 아니 싫다고요. 개인 앞으로 싫다. 아, 회장님하고 한 거라니까 무슨 소리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고요. 과거에 영광이 없잖아요. 무슨 영광이 있었냐고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실제로 블록체인이 없고 회장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게 올수되는 게 이게 무슨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면 팬덤들이 모든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자산이 트래킹을 다 잡을 중앙 집중화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한테 모든 컴퓨터나 거기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뭐냐고. 아니, 채권이 공중분해 안 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지금 신탁 안 했으면 어쩔 뻔해요. 신탁 안 했으면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회장님 변호사 비용 쓰고 막 팡팡 쓰겠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이 신탁에 대한 엉뚱한 얘기가 있어서 요거 조금만 더 하면 강제부터 주장이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채권을 보세요. 강제표를 면할 목적인데 지금 채권이 형성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은닉한 게 없어요. 등기부에 떠 있는데 뭘 은닉을 해? 양도가 아니에요. 취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 신탁에 대해서 여러분 어제 뭐 엄 변호사가 신탁보에 기초 강의를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실전 내용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오해가 가도록 된 것 같아요. 이제 신탁 자산을 가지고 저희가 신탁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있는 단장님들과 본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천안에 또 뛰어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을 많이 모아서 지역으로든가 이렇게 하되 특징적으로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분을 해야 될 것 같고 혼자 시끄럽게 떠드는 분은 일단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신뢰하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지 마시고 적어도 그 지역 본부라든가 이런 데 평가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1조 정도 어딘가 있다니까 그 자산을 찾아서 신탁재산에 넣어가지고 여러분과 신탁재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여러분의 수익금을 나눠주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탁은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신탁은 돼 있는데 그래서 향후 이제 처리 방안은 결국 신탁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회장님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해서 저희가 방판법 위반이 아닌 걸로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이제 100% 무죄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롤업된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이제 요거는 이제 LKB와 제가 잘 상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재판을 통해서 이사나 감사들 그 다음에 손이사라든가 이런 분은 이사가 아니었고 본부장이었다는 걸 입증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대부분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세배수라든가 8대2, 0.8이라고 하는 0.2라고 하는 이런 모든 수치가 이상 회장님께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했고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걸 이제 법원에서 저희가 질문을 하고 회장님께서 충분히 재판부를 잘 설득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되신 분들에 대해서 내일 재판을 마치고 나면 보석 신청이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4월 9일쯤이나 보석 기일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있는 재산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거고 최하의 경우는 그냥 그 n분의 1로 끝을 내는 방안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회장님한테 재산을 찾아가지고 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을 돌렸을 때 어떻게 지금 위법사항이 없는 범위. 그리고 유리한 것은 이 지금 이 방파법 위반, 특히나 데이터 롤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줄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해준다면 그 범위가 아마 5월달 이전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법적으로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이후에 다음 스텝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롤업 없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 통해서 저희가 그 공정거래위원회든가 여기에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기준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서 공적으로 법원의 회신을 받은 이후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마치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면 여름에 보면 이 경찰들이 쭉 가잖아요. 부표를 띄워놓잖아요. 저기까지는 위험하니까 어디까지만 이렇게 수영을 해라. 그 부표를 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롤업도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법원을 통해서. 그러면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그럼 1세대는 되냐 안 되냐. 이걸 우리도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확인한 후에 얘기하는 것이고요. 돈 있다고 구속이 안 되냐고요. 재벌 회장은 다 구치소 갔다 오잖아요. 뭘. 그래서 그 기준을 일단 보고 그 판단이 맞은 이후에 다음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 아직 정리도 안 되는데 혼자 회장님이 지금 4년 동안 문제 안 된다고 했지만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로마켓 대표소 할 때도 사이버상에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사무실 낸다고 처음에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은 홈페이지 여는 것 자체를 전혀 사무실 두 개 내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오프라인 변호 사무실인데 왜 온라인에 냈느냐 이렇게 해서 징계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롤업이 OK 캐시백을 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는지 왜 OK 캐시백에서는 데이터를 줘서 그걸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 롤업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주면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인지 이런 기준을 명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해피 캐시가 지원 캐시로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이 방판 재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사건을 전체 서초도 사기 사건도 이제 방향을 좀 정리해서 여기 대다수 사람들은 회장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제가 플랫폼장이라든가 이런 여쭤보니까 더 그걸 확신하셨던 분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갔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회장님 말씀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된다고 알았고 그렇지만 실제로 투자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회장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통해서 또 회장님이 어떻게 투자했고 어디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신탁 신탁 재산에 진행된 이제 과정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고 그래서 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아주 기초 강의입니다. 다만 이제 특약사항이 있다든가 자익 신탁이 아니라는 거, 수익권자가 따로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한 거니까 이제 그런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FSD는 지금 수익권을 이렇게 나눠줘야 다시 또 복구를 시켜야 될 대상이지 그 자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원 캐시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뭘 하셔야 되냐? 재판을 잘 준비하시고 세무서 조사해서 해명을 잘 해주셔야 됐고, 그래서 실제로 이 회장님을 속였던 제3자들이 있어요. 성명불성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회장님 재산을 빼달리는데 적극을 했다면 그분들한테 아마 재산이 많이 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에,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좀 빨리 찾아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탁 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계획으로는 4월 중으로 이제 전국의 그 본부를 일단은 잠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들은 법률적으로나 민형사적으로 내보내고 다시 정비해가지고 리셋하고 FSD는 따로 가서 따로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따로 하실 분 그것까지 제가 말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 엄 변호사는 그쪽 가서 일을 하시면 되고 손혜진 그 다음에 이나경 손곤철 이런 분들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다니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자꾸 본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뭐 자꾸 뭘 해달라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언변은 실제로 해임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해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언변이 돌아다니니까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문제가 터졌으면 어쨌든 냉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FS 따라가서 해결이 나오나요 지금? 잘못하면 또 2차 피해 또 입힐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 장장로라는 사람이 또 뭔지 이 특별관계를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분이 뒤에서 뭔 일을 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명불상자가 지역마다 한 사람씩 있더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까 회장님이 여러분들이 회장을 믿는 것처럼 저도 100% 기록을 안 본 상태 믿었을 때와 법인을 셌을 때는 이해관계 달라졌을 때는 그거는 법인의 이익 위에 법인의 이익과 팬덤들 수익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변에 대해서 태도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 그걸 가지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알아서 뭐 언변사 얘기 좋아서 따라가시면 따라가는 거고 손혜진 씨 얘기가 좋으면 글로 가시는 거고 송건철 씨 얘기 되면 가는 거고 이낙영 씨 얘기가 좋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은혜 씨가 얘기가 좋으면 가는 거죠. 그렇지만 부천과 이렇게 다는 것은 폐쇄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고발이 뭐 30건 있다. 이거는 경기도의사 이동욱 회장의 얘기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던 좀 내용을 제 유튜브에 보면 이게 2년 전에 그 이제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까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잠깐 그거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그래 이제 나중에 여기 보시면 야가 뭐야? 집에 가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 목사님이 준 돈이 얼마인데? 경찰 부른다. 왜 감금을 하냐고 내가 쳤다고 하는데. 왜 감금을 하냐고 내가 쳤다고 하는데. 집에 가니까 나한테 자꾸 말 걸지 말라고. 야, 제대로 얘기하고 가야지. 야가 뭐야? 집에 가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 목사님이 준 돈이 얼마인데? 경찰 부른다. 왜 감금을 하냐고 내가 쳤다고 하는데. 왜 감금을 하냐고 내가 쳤다고 하는데. 집에 가니까 나한테 자꾸 말 걸지 말라고. 야, 제대로 얘기하고 가야지. 야가 뭐야? 집에 가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 목사님이 준 돈이 얼마인데? 경찰 부른다. 왜 감금을 하냐고 내가 쳤다고 하는데. 왜 감금을 하냐고 내가 쳤다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집에 가니까 나한테 자꾸 말 걸지 말라고. 야, 제대로 얘기하고 가야지. 야가 뭐야? 집에 가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 목사님이 준 돈이 얼마인데? 경찰 부른다. 왜 감금을 하냐고 내가 쳤다고 하는데. 왜 감금을 하냐고 내가 쳤다고 하는데. 집에 가니까 나한테 자꾸 말 걸지 말라고.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저런 거 찾아가지고 이게 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미 다 끝난 사건이에요. 뭐 2년 전에 했고 이제 조만간 더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는 이제 모든 제가 단장님들한테 그랬어요. 지금까지 했었지만 이제 어쨌든 단장님이라든가 본부장님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단장님들도 팬덤들을 위해서 이제 나서야 됩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저희가 정리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은 재산도 찾아와야 되고 또 아이디어도 주셔야 된다. 저는 여기에 이제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또 천안에 있는 분들 또 시사모라는 것은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시더스를 사랑했던 여러분 전체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명은 바꿔도 좋을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신탁재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 추천받아서 좋은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하려고 할 것이고 모쪼록 또 회장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빨리 찾아서 여러분들 줄 수 있도록 또 이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단장님들이 조사 중이다 보니까 충격을 너무 많이 받고 계셨는데 이 단장님들이나 이분들 보니까 여러분은 회장님을 100% 믿고 계셨던 분이 있고 그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회장님에 대한 내용 먼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의 어떤 캐피케이시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도 여기 있는 실제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여줘야 되고 각 단장별로 체제를 일단 가서
그래야지 원래대로 가는 것이지. 그분들이 다 떠나고 딴 데 가 있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 남는 것은 이 신탁재산 n분의 1로 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한테 어딘가에 있는 금원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환수해서 여러분들 드린 거고, 여러분 아예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경찰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러조진다 그래요. 옛날부터. 재판은 미뤄조진다 그래요. 자, 이런 법률적 상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뭐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불안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언변을 내세워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 회장님도 이제는 냉정하게 이게 진짜 이 편지에 있는 것처럼 액트 29몰이라는 거는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다음 일이라는데, 지금까지 한 게 사도행전 28장의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런 귀신을 내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일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갑자기 29장이라냐? 지금 이 성령이 나타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예, 지금 단장 이런 분들 너무 매도된 이야기를 잘 이세요. 여러분 김현장 한다고 하는 김현장 했습니까? 예? 다 그쪽에 선동된 이야기들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회장님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단편만을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해임 언변은 여러분이 해임시키면 끝납니다. 저는 해임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변호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말겨요? 그래서 액트 29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 같은, 우리가 기존에 문이 막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아시아를 가고자 문이 막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가게 되고,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만나면 축복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뜻밖의 일을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만들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지금 액트 29로 해서 지원 캐시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비해서 갱신해야 될 거 갱신하고, 정비할 거 정비하고, 무조건 내 돈 내놔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금되어 있는 이사분들 또 이런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역전의 용사들이 다 나와서 다시 이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표하셨어요. 해임하고 계시면 하고, 해임하기 안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막 난리친다 뭐 이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그래서 저희가 나라 문제도 그렇고 개인 문제도 그렇고 이 시더스 문제 자체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저도 여기에 나타날 그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회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나는 회장님을 책망했고, 회장님께서 순수하게 나한테 이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엄변호사 유튜브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 그냥 일반적인 생각 이런 걸 하는 건데 거기 뭐하러 들으세요? 그게
자료가 없는데. 지금 이 신탁법 책을 갖고 할 일이에요. 신탁 계약을 갖고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에 와서 지금 무슨 신탁법 특강 들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고시 시험 칠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제가 권면합니다. 예의주시해서 제가 보기에는 언변 유튜브에 가시는 분은 신탁재산관리위원회에서 특별히 그쪽에 아닌 분로 계산해서 저희가 수익권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쪽 얘기가 무조건 귀를 막지 말고 제 얘기가 틀렸는지 맞는지 또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면 제3자한테 법률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손혜진, 이낙영 그분이 법률 전문가예요? 엄 변호사는 이제 신탁법 가지고 이제 교과서 들고 강의하시대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이제 여러분 자꾸 혼란하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여기 제가 본부장, 단장 또 여러 개 비대위 또 여러분들 다 모아서 신탁재산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재산이 어디 있는지 생각 바로 여기 신탁이 있어요. 엄 변호사 지금 저한테 달라고 해야죠.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 제 걱정할 게 아니라고 강제평 면탈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엉뚱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시고 여기는 북한도 아니고요. 여러분 부천 그 팬덤이라든가 손혜진 그쪽이 FS로 하는 분이 북한이에요. 나만 방송 못 듣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 단속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냉정하게 들으신 후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나고 저는 아까 물으신 것 중에 회장님은 제가 4월 4일 본인은 지금 아직까지도 무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성추행 사건 무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니까 일단 그 판결 나고 나서 제가 회장님한테 일단 편지를 쓸 거예요. 날 만날 마음이 있으면 만나시라고요. 이 뭐든지 자유롭게 대화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몇 사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 회장님만 무조건 회장 그럴 거 잘못된 거는 회장님도 책망해야죠. 이게 그래야지 문제 풀리죠. 회장님 보고 돈 내놓으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거는. 그리고 그 뭣도 모르고 이런 별로다 들어간 사람들 빨리 석방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들 다 조사받게 해놓고 본사에서 누가 말을 듣냐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4월 중에 신탁재산 관리를 통해서 전국 본부 중에 문제된 일단 다 일괄 폐쇄한 후에 다시 재개봉 정리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돈 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다 까먹었어요. 왜 회장님이 돈 달라고 안 하고 무슨 지환 캐시가 맞냐 130만 원 넣냐 안 넣냐 12월 10일 구속됐을 때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1조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걸 달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빨리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회장님을 하니까 회장님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고 FS 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다 돌려놓겠다. 나는 욕심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는 방을 찾아달라.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탄원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다 까먹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지원 캐시가 많냐, 언변이 많냐, 참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에 계속 들어가서 지금 3조인데 좀 지났으면 5조, 7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종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제 수탁재산관리위원회를 우리 단장님과 본부장님들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또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조금 더 해주실 거고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팬덤장 본부장 모임을 전체 하고 600명 플랫폼장 미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일괄에서 한번 만나서 그 방향을 전체 취합해서 한번 얘기할 것이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총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까지 이 단장님들이나 이런 그 트리플 이런 분들이 여러분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받고 나니까 마음대로 운신하기 어려워요. 빨리 이것을 정리해서 이걸 회복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가 수익 신탁재산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을 아직 안 온 재산은 신탁재산 추적위원회로 또 다시 발족을 해서 만들어 재산을 찾아야겠죠.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아마 저것을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죽기 살기고 그럴 겁니다. 저분들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뭐 하도 이렇게 얘기가 질문이 많아서 좀 늦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내일 또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해야 되는데 하도 엄 변호사님이 신탁법 강의를 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도 요청이 와서 하고 뭐 또 제가 30 몇 개 고발 당했니 그 엉뚱한 소리 그 다 끝난 무혐의 끝난 걸 이제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되고 또 바르게 된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재산이 조금 작고 그 다음 찾을 재산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저를 나쁜 사람을 알고 있는 거죠. 사기꾼. 그러니까 뭔 사기를 쳐요. 뭐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시할 분 있으면 가서 손혜진 씨한테 물어보세요. 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엄 변호사한테 좀 자세히 가서 물어보세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엄 변호사님 또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이런 과정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계속 힘들다 하면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회장님께서 혼자서 결정을 모든 걸 했고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게 올스톱이잖아요. 그리고 구치소 들어가셔서 옥중 경영한다고 몰래 사인 넣어갖고 결제하고 이게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구치소가 무슨 경영하는 데요? 변호사가 왜 접견 다니는데 변론하라고 하는 거지 경영하라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여러분 더 크게 터질 뻔한 걸 미리 이 정도로 빨리 터진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탁재산위원회, 신탁재산추적위원회, 발견위원회도 만들 거랍니다. 그리고 특허권은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상히 다 얘기할 테니까
눈이 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손혜진, 유은혜 여러분 문제되는 사람 다 추천하세요. 그런 사람들 이제 정리할 사람 누구라고 얘기해주면 거기 맞춰서 다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도하셔서 회장님께서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렌트카 지금 못 내면 그냥 그 타고 계세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중에 회장님한테 다 받아서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쪼크를 하나 했는데, 그래서 손혜진 대표가 잘한 것은 해가지고 회장님이 사건에서 저를 개인 사건에서 해임시켜 준 게 참 그나마 그건 또 잘한 일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전체를 제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법인과 여러분 전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역시 또 손혜진이라는 분의 또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 사람이 다 써먹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일 재판에 오셔서 여러분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그래서 FST 하신 분이라든가 팬덤 분들도 제가 진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시는 건데 그러나 내용을 잘 듣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길이 있으면 다 그게 밀어주죠. 그래서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 마치고 또 내일 재판이 증인들 2시부터 회장님 재판이 있죠. 증인들 그리고 이사나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심 차장 또 우리 김 차장 또 우리 손팀 이런 사람들 증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보시고 여러분 너무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이렇게 딱딱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회장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나올 수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회장님 자체가 지금 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이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